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가 도끼 품었다. AMD, ARM과 손잡고 퀄컴보다 3배 빠른 A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내년 초 출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찾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부침을 겪었던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입니다. 이 LSI 사업부에서 만드는 게 엑시노스예요. 이 엑시노스 때문에 LSI 사업부, 특히 칩을 만드는 회사죠. 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 LSI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IBM이죠. IBM 수주를 이번에 따냈고 구글의 수주도 따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삼성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엑시노스죠. 이 엑시노스를 어떻게 잘 팔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엑시노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개발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최근 1년간 부침을 많이 겪었죠. 특히 그 삼성전자에서 파는 갤럭시 S20의 한국 판매부는 항상 엑시노스를 썼는데 이번에는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럽 향으로 가는 것은 사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세계 5위권 스마트폰 업체 중국 비보에 엑시노스 AP를 납품해서 990 납품했습니다. 고객사를 확보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 성적은 아주 형편이 없었죠. 비보만 빼놓고는 지금 한 군데도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S20에 대해서 유럽향으로는 지금 썼는데 미국 안 됐죠. 한국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퀄컴은 물론 중국의 화웨이의 기린에 대해서도 성능이 좀 뒤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기린과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5G 통신 칩셋이라는 타이틀을 하이실리콘의 기린 990에 빼앗긴 게 지금 대표적입니다.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 S20와 갤럭시 노트 S20의 한국, 미국 출시 모델에는 엑시노스 대신에 퀄컴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65 시리즈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특히 한국 모델에서 엑시노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뼈아팠죠. 물론 계속 미국 출신 모델은 엑시노스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모델에서는 지금껏 사용이 됐는데 엑시노스가 선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LSI 사업부가 와신 상담을 했어요. 반격의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디지타임즈가 TSMC의 자회사예요. 디지타임즈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2나노 공정을 빨리 개발할 것이다. 삼성의 엑시노스 1000이 예상보다 기능이 낮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르고 지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LS 사업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제품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카드가 내년에 출시 예정인 엑시노스 1000 거의 1000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특별한 점, 특별히 발열 반응 때문에 성능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ARM의 GPU를 사용하지 않고 말리죠. ARM의 GPU가 말리인데 이 말리를 사용하지 않고 AMD와 협력해서 새로운 그래픽 저장 장치인 GPU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 높일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GPU하고 CPU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GPU는 차이점은 뭐냐면 CPU는 작동을 할 때 하나 순차적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GPU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 컴퓨터를 보면 CPU 숫자보다 GPU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GPU가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엑시노스 모바일 칩 개선 방향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번에 그 1000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게 5나노 파운더리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GPU는 AMD와 협력할 것이다. 말리를 대신해서 ARM에, CPU는 ARMK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쓸 것이고, NPU, 이 GPU와 CPU를 연결해주는 NPU는 초당 10조 회를 넘는 인공지능 연상 성능을 확보했다. 이미지 처리는 삼성 이미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바일 글로벌 점유율하면 퀄컴 1위, 미디어텍 2위, 삼성전자가 3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는데 다시 퀄컴에 맞서고 미디어텍에 뒤처지지 않게 지금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이 정도 되고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GPU 분야에서 특별히 ARM 걸 쓰지 않고 AMD 걸 썼느냐 라는 거죠. 세계적인 설계 전문 회사 ARM이죠. ARM의 GPU 말리는 전력이 많이 들어요. 전력이 많이 들어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성능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엑시노스가 적용되는 갤럭시 폰에서는 고사양 게임 그리고 고용량 동영상을 볼 때 발열이 심하다라는 불만이 터지고, 또한 처리 속도도 느려진다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로 인해서 퀄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GPU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AMD와 협업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것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AMD는 모바일용 GPU를 만들지 않았어요. 모바일용 GPU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모바일용 GPU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서로의 니즈가 맞았던 것이죠. 퀄컴도 GPU 부분에서 이전에 AMD의 모바일 부분의 인수로 인해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진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ATI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ATI가 지금 모바일 GPU를 만들고 있었는데 AMD가 모바일 부분을 ATI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퀄컴에 팔게 되죠. 이 퀄컴도 이 AMD의 기술을 가지고, 말하자면 ATI의 기술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진전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09년도 1월달입니다. 퀄컴은 AMD로부터 핸드헬드 사업 부분을 6,500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핸드헬드 그래픽 칩셋 제조 기술,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술, 모바일 사업 부분의 직원 등도 같이 인수를 하게 됐죠. 이때 퀄컴은 AMD가 ATI에서 인수한 ATI 이미진 휴대기기용 그래픽 칩셋 부분도 동시에 인수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휴대기기용 그래픽 칩셋 부분,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핸드레일을 인수하게 된 건데, 이것을 통해서 GPU의 획기적인 속도가 있었던 거죠. 이전에 삼성이 엑시노스를 만들었어요. 엑시노스가 만들었다가 일정 기간은 엑시노스가 퀄컴보다 속도가 빠른 적이 있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적이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인해서 GPU 속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퀄컴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AMD의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다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퀄컴은 이 인수를 통해서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가진 칩셋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MD가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서 삼성의 GPU에 AMD의 차세대 제품인 RDNA GPU를 이식을 한 거죠. 말하자면 퀄컴도 AMD의 덕을 받고 이번에 삼성도 AMD의 덕을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AMD는
CPU sa업에서는 인텔에 이어서 2위, GPU 사업에서도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2위인 업체이죠. CPU, GPU 전부 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엑시노스 사업에서 특히 GPU에서 부침이 있었던 삼성전자는 2019년도 6월달 AMD와 파트너십을 맺고 1년 동안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강인엽 시스템 LSR 사업부장님은 차세대 모바일 시장에서 혁신을 가져올 획기적인 그래픽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AMD와 함께 모바일 그래픽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라고 했죠. 특별히 AMD라는 이 회사의 네임밸류도 좋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가속화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AMD 입장에서도 모바일 부분의 GPU의 재진입을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AMD와 역량 강화를 나타내는 그 삼성전자를 보면 이 AMD 협력 발표 이후에 변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텍사스 오스틴에 CPU 개발팀이 있었거든요. 자체 CPU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AMD의 CPU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몽고스 팀을 해체하고 자체 CPU 개발은 중단, 그리고 ARM의 CPU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맞는 CPU를 적용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래픽 분야는 AMD와 협력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AMD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체 연구 개발의 역량 강화, GPU 부분입니다. GPU하고 CPU 있는데 CPU는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달 미국 법인 R&D 조직인 삼성 오스틴 R&D 센터와 어드밴스드 컴퓨팅 랩은 GPU 설계팀 인력 보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GPU는 계속적으로 개발시킨다, NPU도 계속적으로 개발시킨다. 그런데 CPU만은 ARM의 그 기술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들 조직은 삼성의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용 AP 성능을 높일 차세대 제품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엑시노스에 기대를 걸고 있죠. 어떤 기대냐? 이번 AMD 협력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차세대 엑시노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금 큰 편입니다. 지금 그런데 TSMC가 지금 삼성의 엑시노스가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퀄컴도 지금 삼성을 지금 깔아뭉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뚜껑은 열려봐야 됩니다. 현재 보면 과거에도 엔비디아와 그 GPU 분야에서 양분했던 ATI를 인수한 AMD의 기술력에 CPU 부분에서 ARM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생산되는 차세대 엑시노스는 스냅드래곤 865보다 성능이 비교한 결과가 지금 유출이 됐는데, 이 제품의 처리 속도가 스냅드래곤 것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865는 2020년 버전이에요. 2020년 버전이고 2021년 버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처리 속도가 3배가 빠르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버전은 3배까지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발되는 칩은 하반기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본격 가동되는 최첨단 5나노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2021년도를 겨냥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2020년도 제품과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그러나 2020년 제품보다도 나쁘면 문제가 있는 거죠. 2020년 제품보다 속도가 3배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그 다음 버전이 어떤 이름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875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875가 어느 정도 성능을 증가시켜서 나올 건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1월에서 2월에 출시되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적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난 1분기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 빅3에 들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칩 스냅드래곤 875, 애플의 A14, AP 등을 추격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적어도 이 성능과 동일하게 갈 것이다. 875보다는 빠르다. 875보다는 빠른데 내년에 출시될 수 있는 그 버전하고는 어떤 영향이 갈 것인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인 만큼 자존심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자체 CPU 생산팀을 연구팀을 해체를 시켰어요. 이게 몽고스 팀인데 이 팀은 해체시키고 GPU 부분에서 AMD와 협력으로 GPU를 기능을 확 높여버려요. 그러면 퀄컴도 마찬가지로 CPU 부분은 ARM을 씁니다. GPU는 자체 GPU를 쓰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는데 삼성도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